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몽성입니다. 아침 뉴스가 너무 많아서 뭐부터 봐야 하나 싶은 날 있죠. 오늘이 딱 그런 날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가볍게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정치 이야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이야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동 전쟁 이후 한국 정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여파가 우리 산업과 민생으로 어떻게 번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가 왜 더 날카로워지고 있는지 한 번에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장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7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면 협치복원, 대화재개, 민생해법 이런 단어가 떠오르죠. 그런데 분위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중동 전쟁 이후 경제 위기 대응이라는 큰 이유가 깔려 있고, 이 회동에서는 당연히 민생과 경제, 에너지 수급, 고유가와 고환율 문제가 최우선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국 현안 갈등이 이미 너무 깊다는 겁니다. 국회에서는 중동발 위기 대응 추가 경정 예산안을 두고 여야 충돌이 격화됐고, 국민의힘은 이걸 두고 매표 추경, 중국 추경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받아치고 있죠. 그러니까 한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바로 성과가 나오는 그림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협치라는 단어가 살아날 수 있느냐, 아니면 해동 자체만 남고 실질적 결과는 비어버리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6월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으니 여야는 대화도 해야 하고 동시에 싸움도 멈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수도권 현장을 중심으로 새 결집에 들어갔고, 국민의힘도 총력전에 돌입했지만 지도부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선거 전략에도 차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굳히기에 들어가려 하고 국민의힘은 뒤집기를 노리는데 내부 잡음이 계속되면 그 전략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특검 도입까지 시사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를 위한 정치적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민생회동 테이블 위에 정치 내관이 이미 수북하게 올라가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오늘 29일 선고를 예고했습니다. 이건 법정 뉴스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긴장도를 더 끌어올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동 사태가 커지면서 허위정보 확산이 심각해졌다는 점입니다. 경찰이 가짜뉴스 유포자 수사에 착수했고, 특히 비축유 북한 유출설처럼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쟁이나 에너지 위기 국면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사람들의 불안 심리인데, 그런 심리를 자극하는 허위 정보는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사회 전체의 불신도 키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뉴스 소비도 더 차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와 무관하게 발생한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정부의 공식 작전이 아니라는 선을 그으면서도 남북관계 안정과 긴장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이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유발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는 지금처럼 외부 전쟁 변수까지 큰 상황에서 한반도 리스크를 추가로 키우지 않겠다는 신호로도 읽힙니다. 이제 시선을 중동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협상 시한을 다시 확인하면서 주요 기반시설 타격 가능성을 그러면서도 45일 휴전안에 대한 협상 여지를 남겨놓고 있어서 압박과 협상을 동시에 밀어붙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심 석유화학 시설을 추가 공습했고, 국제사회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시설 공격이 반복되면 그 자체로 공급 불안을 자극할 뿐 아니라 휴전 협상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종전안을 거부하고 영구 종전 조건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잠깐 총을 멈추는 수준으로는 못 받겠다는 거예요. 이러니 중재국들이 아무리 움직여도 협상, 교착 상태가 쉽게 풀리지 않는 겁니다. 45일 휴전안이 숨 돌릴 틈을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 영구 종전 요구와 정면 충돌하면서 오히려 더 꼬이느냐, 바로 그 갈림길에서 세계가 숨을 죽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가 이제는 숫자와 체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프타 공급 차질이 현실화되면서 석유화학 공장 가동 중단과 농업용 비닐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국내 산업 전반에 영향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는 처음 들으면 좀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나프타는 생활 속 제품의 바닥을 이루는 원료입니다. 플라스틱, 비닐, 포장재, 화학약품, 건설자재까지 줄줄이 이어집니다. 그러니 공급이 흔들리면 산업 현장에서 바로 비명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나프타 기반 제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아세톤과 신나는 2배 이상, PVC와 비닐은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더 답답한 건 비싸기만 한 게 아니라 물량 부족까지 겹쳤다는 점입니다. 돈을 줘도 못 구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일부 업계는 영업 중단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용 플라스틱 제품 수급 불안도 커지고 있어서 정부가 품목별 집중 관리에 들어갔고 사재기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주사기, 주사침, 수액 세트, 투석 관련 용기처럼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이 흔들리면 그건 산업 문제가 아니라 곧바로 생활과 의료 문제로 번집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급등 여파는 항공요금에도 바로 찍히고 있습니다. 국내선 항공 유료 할증료가 한 달 만에 4배 이상 상승하면서 비행기 한 번 타는 부담도 훨씬 커질 전망입니다. 뉴스가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전쟁 뉴스 한 줄이 공장, 병원, 시장, 농촌, 항공권 가격까지 한꺼번에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재정과 금융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가 재정 적자가 2년 연속 100조 원을 넘었고 국가 채무는 1,3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숫자만 봐도 묵직하죠. 다만 동시에 국가 자산은 국민연금 수익률 개선 덕분에 증가했다는 점이 함께 나오면서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빚은 커졌는데 자산도 늘었다. 그래서 어디에 방점을 둘 것이냐를 두고 해석이 갈리는 겁니다. 시장은 더 예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상승 마감했고 삼성전자 실적 기대감에 코스피가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올랐는데 환율 부담은 여전히 높고 에너지 가격 불안도 살아있는 아주 묘한 혼조 신호가 동시에 나온 하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면만 보면 좋아 보이는 숫자 하나에 안심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유가와 환율이라는 두 개의 압박이 여전히 목을 조르고 있는 셈입니다. 민생 이슈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지방에서는 산후조리 시설 부족으로 원정 출산과 원정조리가 이어지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재정 부담 같은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지적됩니다. 출산은 개인의 선택만으로 버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인프라 문제라는 게 계속 확인되고 있는 거죠. 반대로 복지 분야에서는 조금 다른 흐름도 보입니다. 노인이 요양시설 대신 자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지원법이 전국 시행됐고 안산시의 노인케어 안심주택 사례가 새로운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익숙한 집과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을 이어갈 수 있게 하자는 방향인데 초고령 사회로 가는 한국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해법으로 주목받는 장면입니다. 결국 오늘 뉴스는 복지도 돈의 문제이자 구조의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보여줍니다. 어디에 예산을 쓰고 어떤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지 그 선택이 곧 민생의 체감으로 돌아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날씨까지 챙겨드릴게요. 오늘은 꽃샘추위가 찾아오면서 서울 아침 기온이 3도대까지 떨어지고 강한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출근길에 얇게 입고 나가면 바로 후회할 수 있는 아침입니다. 뉴스는 뜨겁고 공기는 차갑습니다. 이 묘한 대비가 오늘 하루 분위기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치권은 회동을 준비하고 국회는 추경으로 부딪히고 중동 전쟁은 세계 에너지와 협상판을 흔들고 그 여파는 비닐갑과 항공권, 의료용품, 환율, 지방복지 문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오늘은 외교와 안보, 정치와 경제, 산업과 생활이 전부 한 화면에 겹쳐진 날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따로따로 보면 놓치는 게 많고 이렇게 한 덩어리로 봐 야 흐름이 읽힙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7개월 만의 만남이 협치복원의 시작이 될지 추경 충돌만 더 부각시키는 장면으로 끝날지 중동의 45일 휴전안이 교착을 풀지 않으면 영구 종전 요구 앞에서 더 막일지 그리고 그 불안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어디까지 번질지 오늘 하루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몽성이었습니다. 오늘 정리 도움되셨다면 영상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복잡한 뉴스 흐름 딱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바로 가져오겠습니다.